안녕하세요. 행복한 은퇴교실입니다. 지난 영상 트레제비치 일부 보안사항이 있어서 재차 올립니다. 이미 보신 분들은 양해 바랍니다. 오늘은 체코 모라비아 지역의 숨은 보석 트레제비치로 떠나봅니다. 트레제비치는 체코 제2의 도시 브루노이에서 열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아주 작은 소도시입니다. 위치는 지도에 보시듯이 체코 동남부 모라비아의 서쪽 관문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오늘 여행의 핵심은 트레제비치 구시가지 전경의 핵심 중앙광장과 언덕 위에 있는 트레제비치 옛날 고성과 성당이 오늘 핵심 두 가지 관광 코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리니 마을이 저 아래 발밑에 위치해 있는 독특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경사진 길을 걸어서 한참을 내려가야 마을 메인 광장에 도달합니다. 영상에 보시듯이 아주 소박한 도시입니다. 길을 따라 쭉 내려가면 T자로 딱 부딪히는 막다른 길을 만나고 왼쪽으로 돌면 이제 광장이 나옵니다. 내려가는 길에 있는 건물들은 오래된 중세도시의 모습으로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 있는 가게들은 아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작은 가게들 요모조모 이것저것 돌아보는 것, 이것 또한 소도시 관광의 매력입니다. 코너에 있는 건물들도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제 저기 왼쪽에 넓은 광장이 나옵니다. 도로를 따라 쭉 나열해 서 있는 건물들, 모두 유명 관광지에서 많이 보던 중세 건물들 모습입니다. 나지막하고 단정하고 컬러풀한 중세 모습을 간직한 곳입니다. 이제 넓은 온전한 광장이 보입니다. 직사각형으로 길게 뻗어 있고 돌바닥이 새 것으로 단장을 깨끗하게 하고 한켠에는 야시장이 열릴 때 사용하는 이동식 가게들이 두 줄로 쫙 서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마을에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새 단장을 하고 현지인 로컬 마켓을 열려고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광장 주변 건물들 단정하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1층 아치형 창틀도 예쁘고 독특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광장 왼편인데 건물 동마다 달리 채색을 입힌 색깔이 아주 곱지요. 돌아보는 내내 아주 기분 좋게 하는 곳입니다. 빨간 지붕, 그림 같은 창틀. 요건 분수대입니다. 아주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을 뿜으면 아주 더 멋있습니다. 요런 동상도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 조각상으로 두 명의 성직자 형태, 두 인물 모두 주교 모자, 긴 성직자 예봉, 한 사람은 금색 십자가 지팡이, 또 한 사람은 책을 들고 있습니다. 신앙과 지식 전달이라는 상징을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광장 타원형 조형물인데 우리 가이드님이 이 타원을 이용해서 사진 기술을 좀 발휘해서 이런 사진도 남겼습니다. 마치 건물이 원 안에 있는 듯한 트릭을 좀 썼습니다. 건물의 네 가지 색조합입니다. 영상의 왼편은 나무로 만든 이동식 가게입니다. 오늘은 아닌데 아마 주말이나 장날엔 아주 북적거리는 사람 냄새나는 장터가 될 것입니다. 이 건물 조형물도 좀 보십시오. 벽과 창에 새겨 넣은 조각 구조물입니다. 한참 넋을 놓고 보았습니다. 광장 뒤쪽에 시계탑이 보이고 구시청사로 보입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서 시계탑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가는 길목 양쪽 건물들도 참 아름답습니다. 이제 언덕 위에 있는 트레제비치 성으로 향해 가보겠습니다. 성으로 올라가는 길은 생각보다 많이 좁습니다. 오랜 세월을 간직한 양 돌담 사이로 저 멀리 언덕에 고성이 보이고 같이 있는 성당 천탑도 보입니다. 언덕에 거대하고 멋진 성이 자리를 하고 있고 그 옆에 살짝 달라붙어서 성당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은 중세 초기에는 수도원이었다고 합니다. 후대의 귀족 가문이 수도원을 개조하며 지금의 성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 내부는 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성에 들어서면 이중 단층입니다. 성이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해서 성 입구에 들어서면 출입문 왼쪽으로 넓은 잔디밭 정원이 있고 거기서 저 아래 내려다 보이는 마을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원에서 바라보는 도시 풍경은 트레제비치가 왜 전형적인 모라비아 마을 풍경을 대표하는지 직접 느낄 수 있는 장면입니다. 빨간 지붕과 도시 중간에 강이 흐르고 멀리 언덕에는 기차 철로가 가로지르고 목가적이고 아름다운 도시 풍경입니다.
지난 영상 19편 체스키 크롬로프 성 위에서 내려다본 마을 모습과 많이 흡사해 보입니다. 정말 예쁜 마을입니다. 잔디밭에서 올려다본 성 모습입니다. 영상은 이렇지만 성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제 성당 출입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성당 입구입니다. 성 바질라펀더 트레제비치가 단순한 소도시를 넘어서 종교와 문화가 공존했던 역사적 공간임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성 바실리카는 로마네스크의 걸작이란 평가입니다. 성당 외부, 내부, 장식, 회랑 등이 아주 멋있습니다. 성당 내부는 소박하지만 기품이 있고 기둥 하나하나에 남아있는 중세 조각 장식은 시대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유네스코가 트레제비치를 특별히 인정한 13세기에 건립된 이 성당은 로마네스크 양식과 초기 고딕 양식의 과도기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의 뒤편 모습입니다. 성 뒷마당에 이런 조형물도 있습니다. 성 뒤편 정원인데 낙엽수가 노랗게 물이 들어 멋진 가을 단풍을 뽐내고 있습니다. 파란 잔디밭에 노란 단풍잎이라 그림 같습니다. 파란 잔디밭, 노란 단풍잎, 그리고 빨간 지붕의 하얀 벽을 가진 성 뒷모습, 그리고 파란 하늘과 구름, 이렇게 네 박자가 아주 멋있는 조화입니다. 성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출입문인데 마치 대문을 잠근다는 상징으로 열쇠 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주 귀여운 아이디어입니다. 성을 나와서 마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성을 나서는 문이고요. 성곽 밖에 예쁜 집이 있어서 셔터를 눌러보았습니다. 마을길을 따라서 트레비체는 유태인 집성촌이 있다고 찾아갔는데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 집집마다 이어지는 비탈길, 그리고 17세기와 18세기 전통 건축 양식이 살아있는 주택들까지, 이곳은 체코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유럽에서도 가장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유대인 마을이라고 유대인 해당이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다시 처음 갔던 도시광장 뒤편 바닥까지 내려오니 멋진 강이 흐르고 강변 정비 사업을 아주 깔끔하게 해놓아서 단정한 모습입니다. 강변 주변들의 예쁜 집들이 있습니다. 도시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유흐라바 강입니다. 중세부터 현재까지 트레제비치 사람들의 일상과 삶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강을 따라 조성된 산책길은 여유롭고 느린 여행을 즐기기에 완벽한 곳입니다. 이곳을 걷다 보면 소도시 여행의 진정한 매력인 고요함, 잔잔함, 그리고 익숙한 일상의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강에서 낚시하는 강태공도 보입니다. 트레제비치는 규모는 작지만 800년 넘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고 단단한 역사와 종교 문화가 켜켜이 쌓여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작은 도시가 주는 깊은 울림을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화려한 관광지는 아니지만 도시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중세도시 박물관처럼 느껴집니다. 구시가지 광장 곳곳에는 중세풍 건물이 현대적 생활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 저는 이 광장 주변 건물 구경 하나로도 이 소도시 여행에 만족합니다. 그냥 예쁜 광장 보고 성 위에서 빨간 지붕이 있는 마을을 내려다보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지나치기 쉬운 작은 도시들 속에서 유럽 여행의 진짜 매력은 더욱 깊어집니다. 이어서 여행 시 알아두면 좋은 우리와 유럽의 식사 테이블 문화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년 전 미국에 가서 식당에서 다 먹지도 못하고 접시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빼앗겼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내 감성적 입장에서는 그랬습니다. 식사 중 다 먹지도 않은 접시를 웨이터가 집어가는데 아직 다 먹지 않았다고 말도 못하고 그냥 빼앗겼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와 서양의 식당에서 손님을 대하는 태도와 문화가 다릅니다. 먼저 우리는 밥 먹는 데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 말처럼 가능한 식사 중인 손님들이 편안히 식사를 하도록 손님이 부르지 않으면 식사 테이블 가까이 가서 신경을 안 쓰이게 하는 것을 손님 응대를 잘 하는 것이라는 기본적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사장님, 이모, 저기요 부르지 않으면 가능한 가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며 혹시 부르면 대응한다, 그런 자세고, 조금 적극적인 식당이 그냥 슬쩍 지나가는 척하면서 반찬 접시가 빈 것이 있으면 추가로 더 드릴까요? 아니면 말없이 추가로 더 가져다 주면 손님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런데 유럽과 미국은 기본적으로 손님이 테이블에 빈 접시를 옆으로 내면 가능한 한 빨리 치워주어야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급 식당일수록 웨이터들이 접시가 비자마자 바로 접시를 빼갑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빼간다는 표현이 맞지만 웨이터 입장에서는 손님이 빈 접시 때문에 테이블을 넓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빨리 치워주어야 손님을 잘 응대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계속 눈길을 주며 빈 접시가 나오면 손님이 식사를 하고 있어도 살며시 다가가서 가져갈까요? 살짝 작은 소리로 물으며 가져가고, 아니면 손님이 추가 식사를 위해서 음식을 집으로 간 사이에 아직 식사 중이던 식사 접시나 포크, 수저를 다 가져가 버리고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특히 미국은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웨이터는 월급이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아주 조금 기본적인 월급만 있고 전적으로 손님이 주는 팁에 의존해서 수입을 챙깁니다. 손님의 팁은 딱히 규정된 것은 없지만 30년 전만 해도 팁이란 그야말로 기분 좋은 서빙을 받고 감사한 마음에서 테이블에 1, 2불 놓는 것이고, 아니면 그때만 해도 묵은 식사비의 10% 팁을 놓기도 하고 좀 후한 사람이 15%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식사비가 10불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1불도 아니고 동전 몇 개를 팁으로 주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식사비가 20불, 30불은 기본이고 거기에 텍스가 붙고 팁도 이제 의무적으로 부과해서 나오는 고물가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핵심은 그게 아니고 포인트는 웨이터들이 전적으로 월급이 아닌 손님의 팁에 의존해서 살아가니 미국에서 식당에 가면 일단 출입문에서 웨이터가 테이블을 지정해서 앉혀주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차례가 되어서 웨이터가 손님을 테이블로 데려가 앉히면 그 테이블 손님은 처음 안내한 웨이터의 몫입니다. 그 웨이터가 맡아서 주문도 받고 서빙도 하고 계산서도 가져다 주고 음식이 입에 맞는지 묻기도 하고 추가 주문은 없는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며 손님을 돌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돌보는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5분 사이로 와서 everything is okay, 음식 부족한 건 없냐, 괜찮냐, 뭐 이 말이지만 사실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서빙하고 있으니 팁만 많이 주고 가라, 뭐 이런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과할 정도로 자주 강하게 왔다 갔다 아주 난립니다. 그러니 팁에서 마음 이상으로 팁을 내게 됩니다. 이제 미국 식당은 아주 무섭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는 배경 이야기고 핵심은 내가 먹던 테이블에서 접시나 음식을 웨이터가 가져가지 않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식탁 테이블에는 손님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사인 같은 신호가 있습니다. 일단 식사를 지금 하는 중이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런 표시는 냅킨을 테이블이나 빈 접시 위에 놓지 말고 의자에 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칼과 포크를 접시에 나란히 놓지 말고 X자로 놓는 것입니다. 내가 미국에서 많이 실수한 것은 가지런히 단정하게 놓는다고 포크와 칼을 나란히 놓았는데 그게 식사를 다 했다는 신호가 되어서 웨이터가 먹고 있는 중인 접시, 포크도 모두 가져가 버린 것이고, 이번 유럽 여행에서도 분명 식사를 막 시작하며 오렌지 주스 한 잔을 가져다 반만 마시고 테이블에 두고 접시로 음식을 가지러 갔다 오니 다 가져가고 없습니다. 또 한 번은 아내가 먹던 접시를 두고 추가 음식을 가지러 갔는데 먹고 있는 접시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분명 난 예시라고 영어로 말을 했는데 동유럽 영어를 모르는 웨이터는 그냥 다 가져갔습니다. 역시 아내가 포크와 나이프를 단정하게 접시 위에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식사가 끝났다는 표시로 사인으로 인식이 된 것입니다. 미국은 아주 강하고 유럽은 미국만큼은 아니어도 접시를 못 치워 안달이 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먹다 자리를 떠서 추가로 음식을 가지러 가거나 화장실을 다녀올 경우 반드시 접시 위에 포크와 나이프를 X자로 놓고 가시고 절대로 일자로 나란히 두고 가지 마시기를 명심하시고, 와서 접시나 빈컵을 못 가져가서 안달을 하는 서빙하는 사람들 행동을 의아해하지 말고 문화의 차이다. 그 사람들은 빈 접시, 컵을 빨리 빼주는 것이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진 문화적 차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편안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은퇴교실이었습니다.